인생이란 긴 여정을 지나 100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을 넘어서고 보니 이제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시기인 60세 이후 많은 이들이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경제적 빈곤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살아보니 그 이유는 뜻밖에도 아주 사소한 욕심에서 시작되더군요. 바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잔치와 모임, 즉 허례허식이라는 이름에 덧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무시당할 것 같아 자꾸 무리해서라도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하고 지갑은 가벼워질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붙잡으려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자네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초조함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가을은 낙엽을 떨어뜨리고 열매의 내실을 기하는 계절이지 다시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애쓰는 계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중장년층은 어떻습니까? 환갑이나 칠순 혹은 소위 말하는 성공을 기념하는 자리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진심으로 당신의 삶을 축복할까요?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은 그저 예의상 앉아있거나 속으로는 당신의 형편을 계산하고 시기하며 때로는 그 음식과 대접을 평가하기 바쁩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파티는 바로 과시를 위한 모임입니다. 내가 이만큼 자식을 잘 키웠다. 내가 퇴직 후에도 이 정도 재력이 있다. 혹은 내가 과거에 이런 대단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잔치들입니다. 이런 모임의 특징은 항상 주최자가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가 쏜다는 그 한마디에 느끼는 찰나의 우월감이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손실은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됩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나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보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눌 힘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속에서 진정으로 존경받았던 어른들은 결코 목소리가 크거나 잔치를 크게 여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걷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분들이었죠. 그들은 사람을 돈이나 음식으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향기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60세를 넘겼다면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거나 혹은 내가 이만큼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당신을 소진시키는 길입니다. 용기 있게 거절하고 용기 있게 초대를 멈추십시오. 그 빈자리를 고독이라는 이름의 평온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갈하게 정돈된 마음과 간소한 식탁에서 나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덜어내고 비워낼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비로소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내면이 원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깨닫게 된 노후를 망치지 않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외적인 과시의 허망함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이름으로 모여 앉아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말의 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60세가 넘은 이들에게 친구들과의 모임은 삶의 활력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자신의 운을 쫓아내고 기운을 소진시키는 자리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며 관찰해보니 사람의 노년이 취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입에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습관적으로 모이는 동창회나 동네 소모임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대개는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험담, 과거에 입은 상처에 대한 되새김질 혹은 정치나 종교를 두고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들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일종의 정신적인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누군가 뱉어놓은 부정적인 감정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나 또한 내 안에 쌓인 찌꺼기를 상대에게 던지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자리에 다녀오면 몸은 술과 음식으로 배부를지 몰라도 마음은 이상하게 공허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맑은 기운이 그 천박한 대화 속에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오렌지에서는 노년의 언어에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빌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남의 동정을 사려는 행위는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덕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60세 이후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긍정적인 말은 평온한 미래를 심어주지만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유형의 파티는 비판과 조롱이 섞인 술자리입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포장된 무례함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고 그것을 웃음거리로 삼는 자리는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동조하는 셈이 됩니다. 저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썩하게 웃는 것보다 조용한 숲길을 홀로 걷거나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책을 읽는 시간이 당신의 인격을 훨씬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고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소중하게 아껴온 노후의 시간과 돈을 왜 남을 헐뜯는 자리에 기부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은 당신이 인생의 의미를 정리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고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무의미한 모임에서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 느껴지는 그 씁쓸한 기분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만약 어떤 모임이 당신에게 즐거움보다 피로를 준다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발길을 끊으십시오. 내가 안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지 라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당신이 있어도 욕하고 없어도 욕할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당당함입니다. 복록풀록은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귀한 말을 하고 귀한 것을 듣는 자리에만 당신의 몸을 두십시오. 거절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지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면 당신의 주변에는 진정으로
맑은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혹은 혼자가 되더라도 그 혼자됨 속에서 얻는 평화가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당신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잔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정에 이끌려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하지만 결국은 당신의 자존감과 재산을 갉아먹는 아주 교묘한 형태의 모임입니다. 이 세 번째 덫을 피하는 방법이야말로 당신의 말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앞서 두 가지 모임의 폐해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가장 마음 아프면서도 치명적인 세 번째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돈으로 사려 하거나 잊혀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 여는 잔치들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며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많은 이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종종 잘못된 행동으로 발현됩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 혹은 예전 직장 동료들을 불러 모아 거창한 식사 대접을 하며 본인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가족들을 무리하게 소집하여 비싼 음식점에서 파티를 열거나 후배들을 불러놓고 지갑을 열며 과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자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모임의 가장 큰 비극은 참석하는 이들의 마음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신은 정증과 관심을 바라고 베푸는 자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나 타인들에게 그것은 때로 의무적인 복종이나 지루한 시간 낭비로 비치기도 합니다. 진심 어린 존경은 돈이나 음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갑을 열어 사람들을 불러 모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보다 당신의 주머니 사정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60세 이후의 자산은 당신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한번 나가면 다시 채우기 어려운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단 몇 시간에 허황된 박수갈채와 맞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노년층의 파산 원인 중 상당수가 본인의 생활비가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과도한 교제비나 자녀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지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자리는 필연적으로 서운함을 낳습니다.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 상대도 나를 그만큼 대우해 주겠지라는 기대의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남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예전에 어떻게 도와줬는데 라는 보상심리는 결국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 됩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인간관계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그들이 원할 때 손을 내미는 어른이 돼야지 내가 원할 때 그들을 불러 모으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거두십시오. 그 돈으로 차라리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조용히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면을 풍성하게 채울 때 사람들은 굳이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라지만
노년의 인정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았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몫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라는 자기 긍정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당신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모임들이 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화려한 언변이나 사교술이 아닙니다. 바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다 결국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관계의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버리는 것만 정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제안을 하거나 당신의 귀한 시간을 무의미한 모임으로 채우려 할 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네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장황한 변명은 오히려 상대에게 반박할 여지를 줄 뿐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말의 습관도 바꾸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신체적 고통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소연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에도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면 똑같이 대응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그 상황을 넘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응징이자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무례한 말은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물건을 비우듯 마음속에 미련도 비워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껍데기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당신은 초라해질 뿐입니다. 옷장을 정리하여 입지 않는 옷을 치우듯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훈장이나 기억들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워진 몸과 마음이야말로 60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저는 혼자 즐기는 즐거움을 배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혼자서 정갈한 식사를 준비하고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영혼은 충분히 치유됩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얻는 기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평온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요새가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을 위해 베푸는 파티 비용을 아껴 당신의 건강 검진에 투자하고 노후를 위한 작은 적금을 유지하십시오. 안정적인 재정은 당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60세가 넘었다는 것은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시기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시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낄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단호한 선을 긋고 고독과는 기꺼이 친구가 되는 법을 익히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지켜온 무너지지 않는 삶의 품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마음의 상태와 인생의 황혼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이는 마지막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0세 이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잔치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은 노년의 아름다움은 체험이 아니라 비움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과하며 제가 발견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화려한 박수갈채가 아니라 고요한 내면의 평화였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마치 서산으로 지는 해와 같습니다. 지는 해는 세상을 요란하게 깨우지 않지만 세상을 가장 따뜻하고 깊은 색으로 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붙잡고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가장 소중한 본질만 남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세를 넘겨서도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질서를 단순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모임에 나가는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비싼 술자리에 앉아있는 대신 정갈한 채소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돈을 쓰는 대신 나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정갈한 삶의 태도가 저를 늙지 않게 만들고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으로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었던 화려한 잔치의 기억일까요? 아니면 통장에 남은 잔고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따뜻한 진심을 한 번이라도 건넸는지에 대한 기억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완성된 존재입니다. 돈을 아끼고 파티를 줄이라는 제 말이 결코 인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님을 이제는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라는 간절한 권유입니다. 헛된 곳에 낭비되던 에너지를 모아 당신의 영혼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용기 있게 거절한 그 시간에 당신의 내면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 아낀 그 비용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행입니다. 60세는 그 여행의 끝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지혜를 가지고 떠나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나서십시오. 시끄러운 잔치 대신 고요한 산책을, 화려한 인맥 대신 진솔한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이 만들어낸 각본이 아닌 오직 당신만이 주인공인 진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늙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어떤 잔치보다 빛나고 그 어떤 술잔보다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저의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만 타인의 잔치에서 내려와 당신만의 평화로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당신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